사법권이 살아야 한다.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그리고 법 왜곡 처벌에 기로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개혁 법안이 태풍의 눈이다. 사법개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중 다른 것은 차치하고 법 왜곡죄에 대해서만 사례를 중심으로 피력하고자 한다. 법 왜곡죄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다.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독립과 투명성 사이에서, 권력 견제와 권력 남용 방지 사이에서 법으로 진실과 정의를 강제할 수 있느냐? 내 문제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문제가 생긴다. 자유만 강조하면 무책임이 되고 책임만 강조하면 억압이 된다. 독립만 강조하면 폐쇄성이 되고 투명성만 강조하면 위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법 왜곡의 실제 사례를 제시, 진실과 왜곡 사이에서 무엇이 정의인지를 생각해보자는 의도다. 법 왜곡죄의 목적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률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 인멸,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처벌 대상은 주로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결정할 공적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다. 독일 형법 제339조는 법관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자는 2000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 타칭 사건 취재 전문 기자로 또 고소 전문 기자로 이름을 알렸다. 제보 등 각종 사건 현장에서 겪은 법 왜곡 사건을 기획 취재 기사로 소개하고자 한다. 당연히 사실에 기반한 기사다. 기획 취재 기사 1. 허위 공문서란 증빙이 있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재정 신청 또한 이런 판단 없이 불기소 수긍한다며 기각 결정. 광주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기자 송인웅가 2024년 12월 23일 재정 신청한 사건을 근 1년여가 지난 2025년 12월 8일 기각 결정하였다. 이 이유를 보면 검사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며,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자료가 부족하다다. 그러나 이는 기자가 고소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해남군 보도자료인 2024년 2월 5일자 언론 보도 설명을 허위 공문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 해남군이 보도자료를 낸 2024년 2월 5일자 언론 보도 설명이란 보도자료가 허위 공문서라며 증빙으로 제출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피의 사실을 인정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피의 사실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허위 공문서를 증빙으로 제출, 범죄 증빙이 허위 공문서다. 따라서 허위 공문서의 허위 여부가 주 쟁점이고, 허위 여부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기소한 검찰, 경찰의 몫이다. 검사의 불기소 의견 취지인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허위 공문서 이상의 증빙이나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범죄 행위의 물증인 허위 공문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증빙이라고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허위 등 진위 여부를 수사 등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검사의 주장이 말인지 된장인지 당최 모르겠다. 검사는 허위 공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 불기소해야 하고, 또 이를 불기소 의견에 피력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선 이런 반구 없다. 또 판사는 이를 지적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검토 후 판결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다. 어디서부터 시작 또 어디까지 협작했는지 여부 등은 모르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 이를 받아들인 판사들은 법 왜곡죄를 행한 것으로 결정문만 보면 판단된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는데 기자는 판결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사건을 서술하면 이렇다. 기자는 2024년 2월 5일 해남군청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채모팀장과 이모 주무관을 언론 보도 설명 자료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첫째,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고, 둘째, 상기 허위 공문서를 해남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해남군의 2024년 2월 5일 언론 보도 설명 보도자료 전제 사실에 적시돼 있듯이 2020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장목 바나나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보조금법 위반 의혹이란 기자의 언론 보도 관련하여 해남군은 적법하게 추진하였다는 설명이다. 결국 적법한 사업 추진인가? 가 동공문서의 허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적법 사업 추진이 쟁점이다.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1차 수사기관인 전남 해남경찰서는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를 들어 2024년 5월 6일 불송치 각하 결정하였다. 해남군청 건설과 3108 공문과 내용이 일치하고 사실관계에 부합되므로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불송치 이유다. 그런데 해남군청 건설과 3108 공문은 도로법 제40조 법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사망 및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사망 11 규정 열거에 불과하다. 사업부지가 접도구역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보도 내용이 잘못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지라는 내용의 공문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하든 피해자인 공무원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사실 본 사건에서 적법한 사업 추진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다. 개발행 위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장목 바나나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하우스를 시설하는 것이기에 해당 사업구역에 해당 하우스를 시설할 수 있는지를 사업 시작 전에 허가받도록 돼 있는 개발행 위허가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적법한 사업 추진 여부는 개발행 위허가서 존재 여부로 판가름나게 돼 있다. 개발행 위허가서가 없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왜 안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이런 사실을 수사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피해자인 공무원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인 각하 수사 결과 통지다. 기자는 개발행 위허가 없이 2020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장목 바나나 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한 또 이런 불법사항을 인지하고도 추진 진행한 애마무개 해남군수 등을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일방적 인수사 봐주기 위한 수사로 불기소됐다. 명백한 불법이 있음에도 수사하지 않았다. 이는 본 기획 취재기사 일보와는 별개로 일보기사와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후속타인 기획 취재기사 2보로 다룰 예정이다. 다시 돌아가서 더구나 피해자인 최모 팀장은 본 사건 사업인 2020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장목 바나나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담당자였다.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다. 한편 기자는 상기 사건 보도 관련하여 보조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업 당사자인 오모 씨로부터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반론 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언론 조정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실 보도란 이유로 당연히 기각됐다. 기자는 피해자인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위계다. 본 사건은 오모 씨 및 애마무개 해남 군수가 법 체제 밖에서 불법 추진을 인정한 사건이다.